다섯 번째, 공유압 제어 valve 보시겠습니다. 이 파트 1 공유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공유압 제어 valve에는 이제 힘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 valve, 그리고 속도를 제어하는 유량 제어 valve, 방향을 제어하는 방향 제어 valve,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 제어 valve마다 이 종류가 있고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를 알아야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제어 밸브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힘을 제어하는 압력 제어 밸브입니다. 액추에이터의 힘을 조절하는 밸브이고요. 이 압력 제어 밸브는 릴리프 밸브, 강압 밸브, 시퀀스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 무브압 밸브 모두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릴리프 밸브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카운터 밸런스 밸브도 많이 기출이 됐었습니다. 이 압력제 밸브는 이제 공압보다는 유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압보다 유압이 사용하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과부하 방지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과부하를 방지하는 방법이 이 압력제 밸브로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릴리프 밸브는 그 시스템 내에 최고 압력을 설정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압력이 만약에 50메가파스칼이다 라고 한다면 이 50메가파스칼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알아서 시스템 내에서 탱크로 교환시켜주는 그런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 기호 유압 회로에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릴리 밸브가 없으면 이 유압 회로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기호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강압 밸브입니다. 이 시스템 내 전체 압력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이 압력을 내려주고 싶을 때, 강압해주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밸브가 강압 밸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시퀀스 밸브가 있겠습니다. 일정 압력에 도달하게 되면 제어 신호를 출력시켜주는 밸브인데 이것은 순차적으로 제어할 때 사용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밸브라는 이름으로 명명이 되었고요. 다음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입니다. 한쪽 방향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정된 배압이 생기게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포크레인을 사용을 할 때 포크레인에서 갑자기 가해지정 압력이 없어지게 되면 이 포크레인이 갑자기 떨어져서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대쪽 부분에서 배압이 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가 있고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로 구성된 것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되겠고요. 이 배압이라는 키워드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브압 밸브 있는데요. 무브압 밸브라고 하는 것은 규정 압력 이상이 되면 유압류를 유압 펌프로부터 직접 오일 탱크로 교환시키는 그런 밸브가 무브압 밸브가 되겠습니다. 무브압 밸브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무브압 밸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탱크에서 기름이 펌프로 가서 이 낮은 곳에 있는 기름을 높은 곳에 있는 실린더로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펌프를 사용하는데 이 펌프를 통해서 실린더로 기름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로 가게 되면 이게 부하가 걸렸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유압은. 하지만 이렇게 규정 압력 이상이 되게 되면 이게 펌프에서 바로 탱크로 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실린더를 거치지 않고 탱크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부하가 없다는 뜻으로 무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펌프에서 탱크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무부하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어 밸브 특성입니다. 압력 제어 밸브는 특성이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요. 밸브를 돌렸을 때 회전각에 따라서 공기 압력이 원활하게 변하는 특성, 그러니까 압력을 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 압력 조정 특성이 있겠고요. 2차 측 유를 줄이고 0인 상태에서 유량을 서서히 높여주면 압력이 저하되는, 2차 측 압력이 서서히 저하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유량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1차 측 압력 변동에 따라서 2차 측 압력 변동의 변화도 생긴다는 거, 그런 특성을 압력 특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1차 측의 공기 압력, 일정 공기압을 설정하고 2차 측을 조절할 때 생기는 것을 확인하는 거, 재현성 특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압력을 변동시켰다가 원래 상태로 복귀시킵니다. 그랬을 때 최초의 설정값과의 오차를 얘기하는 것이 히스테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히스테리시스 특성이라고 합니다. 압력 조정 특성, 압력 특성, 유량 특성, 히스테리시스 특성,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이 특성들은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참고 부분에 압력 스위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압력 스위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정 값에 압력이 도달을 하게 되면 이 스위치를 개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누른 버튼 스위치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눌러주는 역할을 이 압력의 설정 값에 따라서 도달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누른 버튼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장으로 다시 좀 넘어가서요. 우리가 기호를 보고 와야 되는데 압력 제어 밸브 기호가 이렇게 사이드에 있습니다. 릴리프 밸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요. 이렇게 유로에 화살표가 있지 않고 왼쪽에 있습니다. 작동을 했을 때 이렇게 유로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점선은 파일럿 신호나 이런 것들이 점선으로, 즉 파선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 파선이 위쪽에 있다는 거. 밑에 강압 밸브와 비교를 했을 때는 강압 밸브는 이 화살표가 왼쪽에 있지 않고 정중앙에 있죠. 그리고 이 파선이 아래쪽에 있다는 거. 그리고 탱크도 이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이 유로 방향이 이제 왼쪽에 있느냐 아니면 가운데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릴리프 밸브와 강압 밸브를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시퀀스 밸브는 이렇게 릴리프 밸브와 강압 밸브와는 달리 이렇게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파선으로 온다는 거. 이게 시퀀스 밸브가 되겠고요. 이제 카운터 밸런스 밸브는 이렇게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 이렇게 두 개의 밸브가 같이 조합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무바 밸브는 이제 이렇게 파선으로 이렇게 쭉 와서 탱크가 가운데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기호도 꼭 알아두셔야 공유압 회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넘어와서요. 개념 잡기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밸브의 명칭과 역할 기호를 보니까 여기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릴리프 밸브가 되겠고요. 자, 이게 체크 밸브가 되겠죠. 자, 그럼 이 릴리프 밸브와 체크 밸브가 조합된 밸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되겠고 실린더 자중에 의한 낙하 방지에 사용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력제 밸브의 핸들을 돌렸을 때 회전각에 따라 공기 압력이 원활하게 변화하는 특성. 그러니까 핸들을 조정했을 때, 압력을 조정했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죠. 답은 압력 조정 특성이 되겠네요. 바로 세 번째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특성. 압력제 밸브의 조정 핸들을 조작해서 설정한 후 원래 설정값을 복귀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최초 설정값과의 이 오차를 얘기하는 특성, 이게 히스테리시스 특성이었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론을 먼저 강의를 하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개념 잡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문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답을 구할 때는 바로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고득점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압력제 밸브는 이 정도로 하고요. 유량제 밸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량제 밸브는 이 액추에이터의 실린더나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가 되겠는데요. 가장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교축 밸브, 즉 스로틀 밸브가 되겠고요. 단면적을 교축해서, 그러니까 단면적을 크게 했다가 적게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유체 양을 제어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압에서는 공기의 양을 제어하고요. 유압에서는 기름의 양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서 엑셀을 밟게 되면 이 기름이 많이 들어가게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엑셀을 밟지 않으면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이러면 기름의 양이 적게 돼서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안에도 이렇게 교축 밸브가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속도 제어 밸브, 그러니까 일반형 유량제 밸브가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 교축 밸브는 양방향으로 다 제어가 가능했는데, 이 일반형 유량제 밸브는 이 교축 밸브에 체크 밸브를 조합을 시켜서 이쪽 방향으로는 제어가 되게, 이쪽 방향으로는 자유 흐름, 그러니까 제어가 안 되게,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유체의 양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가는 유체의 양만 제어해서 0으로 만들면 액추에이터가 멈추겠고요. 이것을 완전히 열어두게 되면 100% 가장 빠른 속도로 실린더가 작동이 되겠죠. 급속배기 밸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급속배기 밸브라고 하는 것은 공압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고요. 배기가 돼야 되니까요. 유압에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배기압을 빨리 해서 복귀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축 밸브, 속도 제어 밸브는 속도를 제어하는 밸브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급속 배기 밸브는 속도를 증가시켜주는 밸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축 밸브와 이 속도 제어 밸브는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지만 급속 배기 밸브는
빠르게는 할 수 있지만 느리게는 못하는 그런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량 조정 밸브도 있고요. 바이패스 유량 제어 밸브, 유량 분류 밸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기호 급속 배기 밸브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 기호도 꼭 숙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향 제어 밸브가 있겠습니다. 자, 밸브의 구조에 의해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포핏식, 스풀식, 로터리 및 미끄럼식,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문제는 포핏식과 스풀식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핏식은 자, 구조가 우선 간단하고요. 밀봉이 우수합니다. 이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작동거리 짧고 작동량이 크고 압력표가 있어야 되는데, 스풀식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양의 누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에 민감하고 작동거리 길고 작동력이 좀 작습니다. 전환 밸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 스풀식이 되겠습니다. 포핏식과 스풀식, 로터리 및 미끄럼식 이 세 가지가 방향제 밸브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포핏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밀봉력이 우수하나 작동거리가 짧고 작동이 크다는 거. 스풀식은 그 반대로 적은 양의 누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작동거리가 길고 작동력이 작다는 거, 이물질에 민감하다는 거, 이런 특징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방향제 밸브는 본격적으로 이제 회로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 기호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호를 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있습니다. 스위치 전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밑에 쭉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하나 있는 것은 위치가 하나, 다른 곳으로 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으면 이 위치라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이 방식대로, 이쪽으로 가면 이 방식대로, 그러니까 위치 변환이 된다는 거. 자, 여기 화살표가 나와 있네요. 자, 이 직선은 유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탱크입니다. 자, 뒤에 기호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T는 탱크를 뜻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연결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배기구는 자, 이런 식으로 밑에 배기구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위치와 이제 포트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 포트와 위치에 대한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정사각형의 수, 사각형의 수를 자, 위치 변환의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자, 위치라고 하고요. 이 사각형 안에 연결구가 몇 개 있냐를 따지는 게 자, 포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안에 연결구의 수, 여기는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2포트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사각형이 두 개이고 이 사각형 안에 연결구의 수가 두 개이므로 이것은 2포트 2위치. 이 위치 먼저 얘기하지 않고요. 이 포트부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2포트 2위치. 그것은 투투 방향제 밸브 혹은 투투 웨이. 웨이가 위치죠, 위치. 이 포트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쭉 보시면 자, 이거 사각형이 객수가 두 개죠. 두 개. 연결구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포트 자, 이 위치 방향제 밸브가 되겠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연결구는 다섯 개네요. 연결구가 다섯 개이므로 5포트 사각형 개수 2, 5포트 2 위치 방향제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트와 위치 알아봤고요. 사각형이 3개인 것은 3위치입니다. 이 3위치는 이 중립 위치를 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립 위치라는 거. 우리가 여기 쭉 보니까 기호가 A도 있고 B도 있고 P도 있고 R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자, 밑에 표시 방법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브의 연결 표시 방법인데요. ISO 1219에서는 영문으로 나타내고요. ISO 5599에서는 숫자로 나타내게 되는데, 자, 여기 자, 위에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그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P가 있고요. 이 부분은 공급 포트를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공급이 되고 이 A와 B 이 부분으로 자, 액추에이터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라인이 되겠고요. 작업 라인 A, B, C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공합은 이 부분으로 배기가 되어야 되는데 R로 나타내고요. 자, 유압 같은 경우에는 T로 나타냅니다. 배출구죠. 그래서 배출구를 나타내는 게 RST로 나타내게 됩니다. 제어 라인은 X, Y, Z로 나타내고요. 숫자로 나타내면 이 공급 포트는 1, 그리고 배출구는 홀수, 작업 라인은 짝수, 제어 라인은 10 이상의 짝수로 나타내게 됩니다. 연결구 표시 방법도 꼭 알아두셔야 자, 회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력제 밸브와 유량제 밸브, 방향제 밸브 알아봤고요. 기타로 논리턴 밸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턴 밸브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거나 공기의 흐름에 양쪽에 큰 차이가 있을 때만 유체의 흐름을 허용하는 밸브가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체크 밸브 기호를 보시면
자, 이쪽으로는 자유흐름입니다. 자유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쪽 왼쪽에서 보면은 이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흐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공기의 흐름을 허용한다는 밸브가 되겠고요. 자, 엔드 밸브라고 하는 것은 투합 밸브입니다. 투합 밸브. 두 개의 입력 요소가 있는데 두 개의 입력 요소가 모두 들어야지만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엔드 조건 많이 아시죠? 이게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그리고 오어 밸브는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오어 밸브도 엔드 밸브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입력 요소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들어와도 출력이 나오는 그런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밸브 조작 방식 보겠는데요. 자, 인력 조작 방법이 있고 인력 조작 방법은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인력 조작 방법이 되겠고요. 기계 방식으로는 플런저나 롤러, 스프링을 이용하는 기계 방식이 있고 전자 방식에는 직접 작동 방식 그리고 솔레노드를 이용한 이 부분과 공압을 이용한 부분 그리고 공기압 방식은 이렇게 이 부분이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으면 공기압 이 부분이 속이 채워져 있다 색이 칠해져 있다 라고 하면 유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밸브 조작 방식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밸브의 중립 위치에 따른 분류인데요. 자, 위치 변환수가 3개인 경우는 이제 중립이 있는데 이렇게 사각형이 3개 있는 것이 중립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중립 위치에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급 포트, 탱크로 가는 부분, 자, 작업 포트인데요. 이 부분이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 열려 있다 라고 하면 다 오픈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올 오픈 센터형이라고 합니다. 올 클로즈드 센터형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자, 이런 식으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PT, AB, 그러니까 공급 포트, 탱크로 가는 부분, 작업 포트, AB 모두 이렇게 막혀 있는 것이 올 클로즈드 센터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 클로즈드 센터형은 이렇게 실린더를 임의의 위치에서 고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하지만 갑자기 급격하게 작동하게 되면 서지압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다음은 텐덤 센터형입니다. 텐덤 센터형은 이렇게 기호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공급 포트에서 들어가자마자 작업 포트로 가지 않고 그러니까 부하가 걸리지 않는 거죠. 탱크로 바로 귀환하는 그런 무브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무브화 운전 시 사용한다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텐덤 센터형과 올 클로즈 센터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탱크가 막혀 있으면 탱크 클로즈드, 펌프가 막혀 있으면 펌프 클로즈드 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 제어 밸브의 연결구 표시 방법 중 R이 의미하는 것. R은 우리가 배기구를 했죠. 배기구. 관련된 거는 RST. 그래서 공업에서는 R, 위업에서는 T였습니다. 답은 배출기가 되겠고요. 작업 라인 한번 볼까요? 자, A, B로 표기를 했었죠. 숫자로 나타내면 짝수였습니다. 자, 제어 라인은 X, Y로 표시를 했었고요. 에너지 공급부는 P, 숫자로 1이었습니다.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밸브 구조 중에 우선 구조에는 포핏식, 스풀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스풀 방식 밸브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스풀 방식에 대한 특징이 뭐가 있었죠? 작은 양의 누설이 되고요. 작동력은 작고 작동 길이는 길다라는 특성이 있었죠. 자, 그럼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다양한 조작법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죠. 그리고 다양한 유압 흐름의 형식을 쉽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내부 누설이 없고 조작이 확실하다. 자, 이 부분은 포핏식에 대한 설명이죠. 포핏식 밸브. 답은 4번입니다. 포핏식 밸브와 이 스풀식 밸브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므로 꼭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제 밸브 조작 방식 명칭과 기호의 연결이 틀린 것. 자, 우선 이렇게 생긴 부분은 색이 칠해져 있지 않으므로 공기압 방식이죠. 전자 방식은 이렇게 사선, 대각선을 그어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페달 방식 맞고요. 플런저, 누름 버튼 방식 다 맞네요. 답은 1번이죠. 전자 방식. 전자 방식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